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와 우아한 자태의 손님들, 그 사이로 졸업가운을 입은 이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식을 마친 직후입니다. 주변에서 은근한 시선이 쏟아지지만 이서연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레스토랑 입구,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섭니다. 73세 이만수입니다.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있네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합니다. 일부는 인상을 찌푸리고 일부는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서연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이서연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이만수는 손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 손녀 축하한다. 드디어 졸업했구나.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슬며시 사그라듭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힐끗 보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살핍니다. 할아버지, 그냥 정장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만수는 손녀의 마음을 읽은 듯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내 손녀 졸업하는데 일하다 말고 뛰어왔지.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옵니다. 윤상필입니다. 축하합니다. 서연 씨. 윤상필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회장님, 예약해둔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셋은 창가의 좋은 자리로 이동합니다. 서연은 윤상필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자 어릴 적부터 항상 곁에 있었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 식사를 하는 중에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합니다. 대기업 경영지원팀에 특채로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바로 출근해요. 이만수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역시 내 손녀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죠.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 잠시 옛 기억이 스칩니다. 대구에서 상경에 처음 서울 땅을 밟았던 그날 주머니에는 몇 푼 안 되는 돈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부동산에 눈을 뜨고 한 채, 두 채 늘려가며 지금의 재산을 일궈냈습니다. 겉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부자였지만 그의 부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선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이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우리 손녀 졸업 선물이지. 내일 같이 가보자. 다음 날 이만수는 서연을 데리고 강남의 벤츠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화려한 외관의 건물 앞에 서자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할아버지, 여긴. 서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첫 차는 좋은 걸로 타야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두 사람이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장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만수의 허름한 옷차림에 쏠립니다. 특히 한 남자, 정민혁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이만수와 서연이 고급 세단 앞에 서자 정민혁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민혁의 목소리에 거만함이 묻어납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다면 나가주시죠.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우리는 차를 보러 왔습니다. 정민혁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예약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손님께 맞는 다른 매장을 추천해 드릴까요? 서연이 뭔가 말하려 하지만 정민혁은 이미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밖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 이만수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외모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차별과 편견이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이 아닌 손녀까지 함께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이만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할아버지, 그냥 다른 데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손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지요. 저런 자식이 내 손녀를 무시해? 이만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산보다 무겁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가요. 이만수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알아차립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가자.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이만수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며칠 후 이만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상필에게 조용히 전화를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사무실, 벽면에 걸린 부동산 지도와 서류들이 그의 사업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겉모습과 달리 이만수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 벤츠 매장 인수하고 싶다. 빨리. 이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윤상필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당장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상필은 즉시 움직입니다. 그는 법무팀, 세무팀, 실무자들을 소집해 빠르게 인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윤상필은 이만수의 오른팔로서 수십 년간 함께해온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그의 냉철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은 늘 이만수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매장 가치는 어떻습니까? 윤상필이 실무자에게 물었습니다. 본사 소유가 아닌 개인 딜러십이라 상대적으로 인수가 용이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30% 정도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상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은 빨리입니다. 프리미엄은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한편 정민혁 과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와 같이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값비싼 시계를 손목에 찬 채 매장에 출근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오만함이 서려 있지요. 오늘 예약 현황은? 정민혁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전에 2분, 오후에 3분 예약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정민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오늘도 판매 실적 좋게 마무리하자고. 그는 자신의 판매 실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고객을 응대하며 높은 판매 성과를 올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성공 비결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의 외모와 행동만으로 구매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고객은 냉정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윤상필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만수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매장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내일 나와 함께 가보자. 다음 날 이만수와 윤상필은 함께 벤츠 매장을 방문합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입니다. 그들이 매장에 들어서자 정민혁이 지난번과 같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또 오셨네요? 여기 예약 없으면 나가주시죠? 정민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때 매장 스피커에서 긴장된 공지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금일부로 본 매장은 이만수 회장님의 소유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인사권은 본사와 협의하에 위임되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모든 직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집니다. 정민혁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윤상필은 조용히 명함을 내밉니다. 본사 자산 총괄 윤상필입니다. 곧 연락이 갈 겁니다. 참고로 당신 정민혁 씨 이름은 없습니다. 정민혁은 그제야 상황을 직감합니다. 그의 두 눈이 공포로 확대됩니다. 자신이 무심코 내쫓았던 노인이 이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회장님, 정민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만수는 그를 무시한 채 천천히 매장을 둘러봅니다. 그의 눈길이 사방을 훑고 지나갑니다. 직원들은 모두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매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이만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만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이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서연아, 나 지금 그 벤츠 매장에 있다. 올래? 이만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거기 있어요? 서연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이만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매장 내부를 더 둘러봅니다. 윤상필은 그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다니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민혁은 계속해서 이만수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려 하지만 이만수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윤 부장, 이 매장 현황은 어떻지?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윤상필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월 매출 약 30억, 순이익 약 6억 정도입니다. 직원은 총 13명, 정규직 10명, 계약직 3명입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그의 눈은 특히 판매 실적 부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각 직원별 판매 실적, 고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민혁의 이름 옆에는 판매량은 높지만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은 낮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맴돕니다. 역시 그렇군. 약 30분 후 서연이 매장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여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때 정민혁이 서연 앞에 나섭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서연 씨, 지난번에 제가 실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만수는 손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입은 옷값은 싸지만 내 손녀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차보다 비싸다.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정민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정민혁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윤상필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십시오. 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던 이유, 그가 왜 항상 낡은 옷을 고집했는지, 그리고 윤상필이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던 이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서연은 할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지. 다만 내 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할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변함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어색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사장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모르는 표정입니다. 윤상필은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이 매장은 이서연 사장님이 운영하실 겁니다. 윤상필의 발표에 모든 이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합니다. 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요? 이만수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서연아, 이 매장을 맡아보지 않겠니? 내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서연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방금 대기업의 특채로 합격한 상태였고 그곳에서의 커리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벤츠 매장을 운영하라는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전 회사에 붙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서연이 망설이며 말합니다. 이만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경영은 내가 배운 대로, 마음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론과 실전은 다르단다.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야.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교차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늘 그녀의 꿈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제안에는 분명 더 큰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기억해라.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은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에서 온단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대기업 합격 통지서와 할아버지의 제안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기업 입사의 문턱에 서 있었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사업체를 운영해보는 경험, 그것도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이것은 분명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회사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대학 교수님과도 상담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결정은 서연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은 결심합니다. 그녀는 대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직서요? 인사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봅니다. 아직 출근도 안 하셨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팀 직원은 아쉬운 표정으로 사직서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서연 씨 같은 인재를 놓치게 되어 회사로서도 큰 손실입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 서연의 걸음은 가볍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할아버지, 결정했어요. 매장을 맡아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이만수의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일부터 윤 부장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다음 날 서연은 벤츠 매장에 출근합니다. 이번엔 학생이 아닌 사장님으로서 말이지요. 그녀는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여성이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들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윤상필이 서연을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서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이미 산더미처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출 보고서, 재고 현황, 인사 기록, 그리고 각종 계약서까지. 서연은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다. 서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윤상필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네,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익혀나가면 됩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상에 앉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윤상필은 천천히 하지만 꼼꼼하게 매장 운영의 모든 면을 설명해 나갑니다. 재고 관리부터 직원 스케줄 조정, 판매 전략, 고객 관리, 그리고 각종 행정 업무까지. 서연은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빠르게 메모를 해나갑니다. 너무 많네요. 서연이 한숨을 내쉽니다. 윤상필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서연 씨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회장님도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서연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첫날은 주로 서류 검토와 매장 상황 파악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윤상필은 마지막 조언을 건넵니다. 서연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정민혁 씨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시스템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서연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윤상필은 태블릿을 꺼내 고객 평가를 보여줍니다. 매장의 판매량은 높지만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은 낮습니다. 고객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죠. 서연은 데이터를 검토하며 깊이 생각합니다. 그녀 자신도 그 차별의 피해자였던 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합니다. 단순히 판매량만 높인다고 좋은 매장이 아니잖아요.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윤상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다음 날 서연은 일찍 매장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 미팅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연의 진지한 태도와 명확한 비전에 직원들은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매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이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단순히 판매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존중받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닌 고객 한 분 한 분의 니즈와 가치를 존중하는 매장이 되길 바랍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입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존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직원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전에도 고객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민혁 과장님 방식은 항상 불편했거든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직원들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우려와 달리 많은 직원들이 그녀의 비전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연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그날부터 서연은 매장의 모든 관행과 시스템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부터 판매 전략, 인테리어,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윤상필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는 이만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서연 씨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만수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손녀니까. 하지만 너무 간섭하지는 마. 스스로 배우게 두렴. 윤상필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매장에 남아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그녀는 벤츠 모델에 대한 지식부터 고객 심리학, 직원 관리법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이론보다 실전이 중요하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합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서연을 찾아옵니다. 사장님,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옷차림이 좀 허름하세요. 예전 같으면. 서연은 직원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세요. 옷차림이 아닌 그분 자체를 존중해 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서연은 직원을 따라 나가 살짝 상황을 지켜봅니다. 직원이 허름한 차림의 고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객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스칩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지도 아래 매장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관행은 사라지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인테리어도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느낌의 모던함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변모했지요. 곳곳에 편안한 소파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서연은 직원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판매 기술이나 차량 지식뿐만 아니라 고객 심리와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늘은 경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서연이 교육실에서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객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것, 이것이 우리 매장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열정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정민혁 과장 시절부터 일해온 베테랑 판매사원입니다. 사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직원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확실히 다르더군요.
더 많이 웃고 더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가십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두 달째부터는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고객을 존중하는 벤츠 매장이라는 평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필은 매주 이만수에게 매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만수는 모든 보고를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서연이 정말 잘하고 있군. 이만수가 기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역시 내 손녀야. 윤상필도 동의합니다. 네, 회장님. 서연 씨는 타고난 리더십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사무실에서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윤상필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서연 씨,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필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와 매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만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만수는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서연은 자랑스럽게 할아버지를 매장 곳곳으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고객 상담 공간, 편안한 대기실, 그리고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아이디어로 변화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할아버지? 서연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서연을 꼭 안아줍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그 순간 매장 직원들이 모두 일제히 일어나 정중히 인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만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만수의 낡은 작업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직원이 진심을 담아 인사합니다. 이만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평소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손녀의 성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서연이 이만수를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고객 중심 매장 운영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서연이 건넨 문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매장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다른 매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장기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매장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서연이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이만수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문서를 천천히 덮고 서연을 바라봅니다. 회사엔 사직서 잘 냈냐?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깔끔하게 냈어. 생각보다 마음이 후련하더라고. 할아버지가 왜 그동안 일만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고. 이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영학 석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이젠 여기 내가 맡아라. 나는 한 발 물러서도 된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그 대신 가끔은 옆에서 봐줘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만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카운터 너머로 고객 한 명이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옷차림은 평범하고 초라했지만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잠시 놓고 다정한 미소로 다가갑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가 평생 일궈온 사업의 진정한 계승자를 찾은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어받은 손녀. 이만수는 이제 마음 편히 한 발 물러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윤상필이 조용히 이만수 옆으로 다가섭니다. 회장님,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매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서연이가 해낼 일들이 더 많을 거야. 한 달 후, 벤츠 매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 직원들의 서비스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매장은 이제 단순한 자동차 판매장이 아닌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매장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전시장, 정돈된 상담 공간, 그리고 미소로 준비하는 직원들. 모든 것이 서연이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서연이 직원들에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형 모델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어색함 없이 서연에게 친근하게 대답합니다. 처음의 의구심은 이제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리더십과 비전에 감동받았고 이제는 기꺼이 그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윤상필과 함께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매장 변화 이후 2달 만에 매출은 20%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는 무려 40%나 향상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서연 씨. 윤상필이 감탄의 눈빛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요. 서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죠.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꼭 사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전에 정민혁 과장님 시절 큰 손님이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발길을 끊으셨던 분입니다. 서연은 윤상필과 눈빛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세요. 잠시 후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품위 있는 자태로 서연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서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이 매장의 단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혁 과장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껴 더 이상 오지 않기로 했었지요. 서연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한 경험을 하셨군요. 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지난 일이고요. 오늘 온 이유는 다른 겁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 매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매장을 둘러보셨나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까 잠시 둘러봤습니다. 정말 달라졌더군요. 분위기부터 직원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느낌이었지요. 서연은 그의 말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요.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차를 구매하러 왔습니다. 가족을 위한 두 번째 차로요.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직접 그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판매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객의 필요와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신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이 매장의 단골이 되어도 될까요? 신사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이 일을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이만수는 손녀의 이야기를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서연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신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이만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아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그걸 알아줘서 고맙구나.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오늘의 감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매장 하나를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가치관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모아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서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매장의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요.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의 제안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직원들도 더욱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도 더 늘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반영하고 싶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이전 경영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매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환경보호 캠페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매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윤상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서연 씨.
윤상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울 것이 많네요.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윤 부장님의 도움이 계속 필요합니다. 윤상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연 씨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회장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그가 지켜온 가치와 원칙들을 이제 자신이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상속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가치관의 계승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무게와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자부심과 설렘도 함께 느꼈습니다. 윤 부장님,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함께 해주실 거죠? 서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매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객 응대 방식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사람 중심의 고급 서비스로 완전히 변모했지요. 특히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보라는 서연의 철학은 매장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이른 아침 출근하기 전 잠시 집 근처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상쾌한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할아버지와 함께 벤츠 매장에서 쫓겨났던 그날부터 지금 자신이 그 매장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여정.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상필이었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상필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제출했던 고객 중심 매장 확장 계획이 본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결정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본사에서도 우리 매장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출 상승은 물론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계획은 단순히 한 매장의 변화가 아니라 이 모델을 다른 매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철학을 더 많은 곳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상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서연 씨의 비전과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돕기만 했을 뿐이에요. 통화를 마친 서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승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결과입니다. 그녀는 잠시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미팅을 갖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본사의 승인을 받은 만큼 이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문화를 다른 매장에도 전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이룬 것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 변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서연은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매장을 맡았을 때의 상황부터 고객 응대 방식의 변화, 직원 교육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매출 증가와 고객 만족도 향상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서연이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 아닐까요? 전에는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볼 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매장의 가장 큰 변화이자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매장 운영자가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 모두의 생각을 모아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잠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제안한 계획이 본사 승인을 받았어요. 이만수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잘했다, 서연아. 내가 만든 변화가 이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겠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만 처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만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손녀가 행복했으면 했을 뿐이야.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구나. 통화를 마친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매장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고 손은 거칠게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이만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그런 손님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한 직원이 노인에게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네, 편하게 구경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직원은 노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편안하게 매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대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변화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문화,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약 1시간 동안 매장을 둘러보다가 직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장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매장의 사장 이서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제가 놀란 이유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매장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의 눈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을 다시 찾아주셔서요. 앞으로도 모든 고객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벤츠 한 대를 구매하고 싶은데요. 아들 결혼 선물로요. 서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모델이 좋으실지 함께 상담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연은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할아버지의 철학과 가치를 더 넓은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서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서연의 매장 변화 성공은 벤츠 본사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사람 중심의 서비스라는 서연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다른 매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아침 서연은 매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주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 있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함이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서연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차량 지식이나 판매 기술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둘 거예요. 직원들은 열성적으로 메모를 하며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저항이 없었습니다. 대신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상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특별한 방문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상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비밀입니다. 윤상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 친환경 캠페인, 그리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기획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이만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윤상필과 벤츠 본사의 고위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제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이만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상필이 앞으로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 본사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람 중심 서비스 모델이 공식적으로 전국 매장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서연 씨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셨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연에게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이서연님, 회사는 당신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이만수는 서연과 윤상필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몇 개월 전 서연의 졸업을 축하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만수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여기서 내 졸업을 축하했었지. 이만수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구나.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모두 내 힘으로 이룬 거야. 할아버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그 기회를 잡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건 너 자신이야. 윤상필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의 지혜와 서연 씨의 열정이 만나 이런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매장 운영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문화. 그것이 그녀의 비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꿈꾸는 것이 너무 큰 걸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꿈은 크게 꿔야 한다, 서연아.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부동산 하나를 갖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이 점점 커져서 지금에 이르렀어. 꿈을 크게 꾸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서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 한켠에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서연이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길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응대 방식, 상담 시 매뉴얼, 고객 불만 처리 교육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벤츠 매장 운영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서연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사람을 보라, 진심을 담아라, 모든 고객은 소중하다. 이런 가치들이 문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만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서연의 사무실로 다가갔습니다. 노크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회사엔 사직서 잘 냈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깔끔하게 냈어. 생각보다 마음이 후련하더라고. 할아버지가 왜 그동안 일만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고. 이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학 석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이젠 여기 내가 맡아라. 나는 한 발 물러서도 된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대신 가끔은 옆에서 봐줘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만수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진정한 후계자를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때 카운터 너머로 고객 한 명이 벤츠 전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하고 다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라면 무시당했을 법한 고객이었지만 이제 이 매장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다정한 미소로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미소에 경계심을 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인간미로 고객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길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만수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후계자를 찾았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장 안에는 이제 활기와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이 공간에 스며든 문화이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고객과 상담을 마치고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만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줘서 고맙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두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진정한 가치의 전달.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매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임을 두 사람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 사람 중심 서비스 매뉴얼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그것은 이만수가 평생 지켜온 철학이자 이제 서연이 이어받은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기름때 대신 진심을 닦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